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는 하락 속에 투자자분들의 투심 자체가 많이 무너진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만 돌아다녀 보아도 이 불장이 끝났다, 시즌이 끝났다, 19,000달러까지 열려있다 등등 부정적인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간 지표 속에 저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투자를 한 경험을 돌이켜 보았을 때 곡소리가 날 때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장 하락의 영향일까요? 이 월가의 유명 은행이죠. JP 모건의 경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반감기 속에서도 이후 하락을 전망하는 등 다소 부정적인 언급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거의 61,000달러가 무너진 것보다는 이제 올랐지만 전날 대비해서 0.42%,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무려 1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62,700달러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그래도 3,000달러 다시 회복했습니다. BNB의 경우는 2.37% 상승, 솔라나의 경우는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XRP의 경우도 1.30% 상승한 0.49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4%,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1%, 이 반감기는 1일 정도 남아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4월 20일 정도로 현재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죠.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3월까지 숨도 못 쉬며 상승했던 비트코인의 시장에 여기저기서 이제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롱 포지션의 상당 부분 청산이 일어나면서 역시 코인은 사기였다라는 이야기들 또한 들리고 있는데,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업체이죠. 이 매트릭스 포트의 경우는 이 펀딩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롱 포지션 이탈을 시사한다라는 글을 본인들의 X닷컴을 통해 공유하게 됩니다. 현재 펀딩 비율이 양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제 평균 0.001%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는 0.0060%로 이제 상당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펀딩비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현물이 아닌 선물 투자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롱 포지션, 즉 시장의 강세를 예상하는 포지션의 수가 많으면 양수를 기록하고 숫자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 시장의 약세를 예상하는 포지션의 수가 많다면 음수를 기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통상 0.01%를 기준으로 낮아진다면 투자 심리가 많이 죽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약세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펀딩 비율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 바이낸스가 있죠. 현재 0.006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0.01%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 가격 하락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록스트림의 CEO의 경우는 아담백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하였는데, 본인의 X닷컴을 통해서 상승장에서 30%의 하락은 흔한 현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이켜 보았을 때 지난 2021년 불장에서도 이보다 전인 2017년 불장 속에서도 이 상승 속 하락은 너무나 많이 있었죠. 짧게는 작년이죠. 2023년 또한 20에서 30%에 달하는 하락들이 자주 있었다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단기 전고점이었던 73,800달러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 조정 또한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돌이켜 보았을 때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였구나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추가로 아담백의 경우는 보다 큰 스케일에서 보면, 즉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았을 때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 가격은 이제 불과 4에서 6주 전 수준이다. 이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둔 현재 신고점 대비 마이너스 19%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물 ETF발 순풍과 반감기 전 신고점 사례는 없었다. 시장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몇 번의 사이클을 경험한 트레이더들은 당황하지 말고 버티며 적립식 투자를 권유한다. 그들도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번 ETF의 승인으로 인해 상승장을 맞이하며 비트코인 기준 1억 원 돌파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들어온 신규 투자자들의 목소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주식시장보다 변동성이 큰 크립토 마켓에서 20에서 30%의 하락은 꽤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비트코인의 유명 분석가인 알리 마르티네즈의 경우는 이제 61K가 깨질 경우 56.2K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며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 반감기가 임박한 방황 상황에서 이제 지금의 하락이 야속할 수밖에는 없지만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56K에서 반등이 일어날 경우 62K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알리 마르티네즈의 분석인데요. 이렇게 폭이 큰 이유는 이제 그간의 상승이 지나치게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급한 상승 뒤에 급한 조정은 늘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큽니다. 2022년에 하락을 생각해보면 이 매크로가 말 그대로 시장을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연준이 FOMC마다 금리를 인상했죠. 이제 그 충격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 중립금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2024년으로 들어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컸었지만 결론적으로 미래가 오히려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2022년과 유사한 점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전쟁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문제의 중심에 있죠. 이럴 때는 비트코인 관련 주요 지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비트코인 지배력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지난 한 달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7%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배력은 높은 상태이죠. 이는 비트코인의 급등이 주된 요인이겠지만 그와 더불어 알트코인의 약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그간 많은 상승을 해왔지만 아직은 여전히 비트코인 주도의 장이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이 비트코인 해슐레이트를 봐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의 해슐레이트의 비트코인 파워를 보고 있으면 완벽한 정방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쏠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반감기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은 상승 압력이 발동합니다. 다만 그간의 모습을 볼 때 즉시 상승하기보다는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사실을 모두가 기억합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은 7에서 8%대로 급등했을 때와 급락했을 때의 중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국내 코인 열풍이 여전히 해외에 비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해 보자면 코인신에서의 수요와 공급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매크로입니다. 지정학입니다.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2022년은 비트코인의 하락 사이클이었고 전쟁 이슈와 매크로까지 겹치며 첩첩산중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4년은 다릅니다. 매크로도 어찌 되었건 정점 그 어딘가일 거라는 믿음이 아직까지 있고 전쟁 이슈가 있지만 확실히 확전되는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이 미국과 EU가 적극적으로 개입 중이죠. 이스라엘도 막무가내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은 상승 사이클입니다. 이 상승에서 불장으로 가는 그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다. 언론은 떠듭니다. 월가가 비트코인을 던질 거라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모든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할 자산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큰데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2022년과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사이클에 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이 들어오고 적극적인 수요가 겹겹이 쌓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비트코인은 이미 그 자체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불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가까운 미래에 더 좋은 기회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7포인트이지만 여전히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고 있죠. 이제 연초만 해도 연준이 금리를 3번 내릴지 5번 내릴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준이 과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큰 상태이죠. 일부 연준 이사들의 경우는 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월이 이번에도 허물을 켰던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데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도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측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캐시우드가 망했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2022년에도 나왔었는데 역시 역사는 돌고 돕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칭송받던 캐시우드가 이제는 망했답니다. 한순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경제이지만 과연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서 있어야 할까요?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도 수익화를 이미 했고 더 이상 빠질 구석이 있나
싶을 정도이지만 위기는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물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EU와 미국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은 그런 영향으로 더더욱 상황이 안 좋죠. 한때 환율이 1,400원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1,38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이것 자체가 내려왔다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미 너무 높죠. 금융당국이 구두 개입을 했다지만 사실상 실제 자금 개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반감기는 축제로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악재로 받아들여질까요?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반감기 뉴스가 소멸되면서 악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구나 세리 메이 투자 심리로 차라리 일찍 매도하고 시장을 관망하자라는 분위기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은 역시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63K는 여전히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뜻이죠. 거기다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상승이 일시적인 것일지 리바운드인지는 가봐야 알 수가 있는데 이 시장의 불안을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으로 치환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아주 좋은 박앤셀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익의 열매는 아무리 빨리 따도 연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불장은 2025년에 오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조급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미 2021년부터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겨우 1년도 남지 않은 기간을 못 참아서 투자를 망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의 추가 매수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연말에서 내년 초 수익 실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